자, 여기는 주로 말문제 위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부채라는 건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줘야 되는지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가 그 퇴직금도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죠. 1년 넘게 근무하면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강제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얼마인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퇴사하는 것도 모르는데 언제 퇴사할지도 모르는데. 그죠?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까 금액 몰라요. 그리고 언제 줄지도 모르죠. 근데 이거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우리가 이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는 추정되는 부채.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요, 부채는 반드시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되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알죠? 부채는 반드시 금액이 확정되어야 된다 그럼 틀린 겁니다. 시기나. 아시죠? 확정이 안 되더라도 부채인 애들이 지금처럼 퇴직금과 관련된 부채도 있단 말이에요. 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채를 정하면. 그죠? 자, 근데 다시 이 추정되는 부채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자, 우리가 충당부채는 부채로 보고요.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닙니다.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자, 이게 뭔지 대표적으로 사례 설명 드릴게요. 그 요즘 여러분 전기차가 핫하죠? 그쪽이. 예. 자,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 그 미국의 GM이라는 회사하고요. 그 다음 미국 GM에 납품하는 우리 그 배터리 업체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인가? 아무튼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GM의 차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몇 명인가가 부상을 당했어요, 미국에서. 알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걸 리콜한다라고 하잖아, 리콜 조치. 그죠? 당초에 이제 했던 걸 들여오는 걸 리콜. 그러면 이제 소송에 걸린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이 걸렸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납품한 배터리의 전기적 특성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송을 제기를 당하면 거의 우리 회사의 책임이 거의 확실하죠. 그죠? 조사를 나와봤자 우리 배터리의 결함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 회사가 지급할 게 거의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직 소송에 걸렸지 소송이 아직 판결이 진행되진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얼마 줄지 모르고 언제 줄지 모르고 모르죠. 근데 우리가 회계 입장에서는 그걸 추정해서 부채로 금액을 추정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 거의 지읒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읒된 것 같아요. 알아서 잘 해석해 주시고 지읒된 것 같아요. 잣된 것 같아요. 하면은 그래서 회계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혹시라도 추정되는 부채지만 네가 만약에 지급할 의무가 매우 높은 거 추정해봤더니 내가 부담할 게 확실할 것 같아. 그러면 금액을 추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4천억인가를 잡았을 거예요. 부채로. 알죠? 4천억. 미리 비용 잡고. 알죠? 그것만큼 나중에 소송비로 나갈 거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알죠? 추정을 꼭 하라고 돼 있어요. 회계에서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충당부채입니다. 우발부채는 뭐냐면, 자, 우발부채는, 자, 그 전기차에 사고가 났는데, 배터리의 결함은 일부분이었어요, 일부분. 그 GM에서 만든 차에서,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자, GM에서 만든 차에 뭔가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결함이 생겨서 폭발을 한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자기의 결함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결함이 있더라도 우리 회사 책임 많이 없죠. 그죠? 그러면 금액을 추정하진 않습니다. 얼마인지. 우리가 왜냐면 의무가 높지 않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아닙니다. 주주한테는 이번에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 회사 소송에 걸렸으니까 알아서 너희들이 잘 처신해라. 무슨 말이야? 팔 건지 아니면 기다릴 건지. 왜냐면 악재 나오면 여러분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가가. 맞죠? 만약에 소송에 걸렸는데 우리가 책임이 아닌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내래. 그럴 수 있잖아요. 판사가 또라이여가지고. 미국의 판사가 또라이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너희들도 같이 GM하고 함께 해라.
너희들은 공동체잖아. 같이 물어! 하면은 쥐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소송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미리 피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우리랑 운명을 같이 하시던지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주석으로 공지하게 돼 있거든요. 아셨죠? 그 말이 그 말. 네. 자, 그러면 이게 충당부채의 정의입니다. 여기요. 자, 우리가 충당부채는 요거예요. 자,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부채다 이 뜻입니다. 근데 부채로 인식할 만한 성격을 지닌 거래요. 부채로 인식할 성격은 뭐냐? 요거예요. 핵심이 옵니다. 요거. 의무가 높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산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지 같은 용어 쓰잖아요. 그럼 부채는 반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나가야 돼요. 갚아야 되니까. 알죠? 그게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알죠? 애매하거나 거의 없으면 우발부채 주소로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여기는 추정부채니까 추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끝인가? 이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충당부채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좀 같이 풀게요. 혹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귀찮은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 혹시? 자, 어디냐면은 319페이지. 319페이지. 319. 7번. 자, 319페이지의 7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충당부채에 해당한다. 곧 할 건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름이 충당부채죠. 그거예요. 퇴직금에 쓰기 위해서 쌓아둔 부채다라는 거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자 들어보실게요. 나중에 할 건데 회사가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비용은 누구 따라다녀요? 회계에서 비용은 항상 누구를 같이 쫓아다니죠? 수익 쫓아다니죠. 그럼 그 논리예요. 마치 대손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퇴직금 나가겠죠? 그죠? 그럼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했다라는 건 수익을 몇 년 동안 안겨준 거예요? 10년 동안 안겨줬죠. 그럼 수익은 10년 동안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퇴직금 나갈 때 비용 떨어버리면 비용은 한 방에 잡혀요. 그러면 회계의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말마다 미리미리 퇴직금을 추정합니다. 추정해서 미리 비용을 잡아요. 매달이래. 12월 31일마다. 아셨죠? 그렇게 잡고 나중에 퇴직금 주면 또 비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미리 잡았던 부채하고 까버리는 거예요. 마치 대손하고 똑같죠. 대손도 못 받을 걸 예상해서 미리 비용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못 받게 됐을 때 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이니까 미리 예상했던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까잖아. 걔랑 완벽하게 논리가 똑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충당부채가 맞아서 금액이 얼마인지 추정을 해야 돼요. 퇴직금 얼마 나갈까? 이렇게. 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우발부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땡이죠, 땡? 우발부채는 부채 아님.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충당부채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그렇죠?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죠? 방금 추정이라면서 신뢰성 있게 추정? 이게 말로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무실게요. 아, 이거 대손 이거 아닌데? 자, 여러분 대손 배우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대손하고 정말 비슷하거든요. 계정과목만 달라. 계정과목 논리가 진짜 똑같습니다. 자, 보시죠. 뭐야? 여기 보실게요, 여기. 자, 여기 있죠. 자, 일단 54페이지인가요? 교재가? 이거 바뀌어가지고. 몇 페이지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아직까지, 53페이지군요? 그렇고, 다행이다. 자, 53페이지 맞고요. 여기서부터 좀 페이지가 다르죠? 바꿔놨어요. 그 페이지요. 자, 보시죠. 자, 대손 충당금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실게요. 자, 회사가 1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럼 이 말은 기초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초 없음. 그죠? 1월 1일이니까 기초가 없어요. 자, 종업원 5명을 고용을 했고,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럼 종업원이 1년 동안 일을 했죠? 그럼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강제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이 1년 동안 5명이 수익을 우리 회사에 안겨줬기 때문에 관련된 퇴직금을 주지 않더라도 기말마다 비용 잡으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요. 나오나? 어떻게 잡냐면 나중에 좀 이따 할게요. 이 종업원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퇴사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전부 다 퇴사를 한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까를 추정을 하래요. 알죠? 종업원 5명이 한 방에 다 나간다면 12월 31일 날 나간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지 추정을 하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1,000원이 추정이 되더래요. 1,000원. 그러면 실제로 이건 퇴직금을 예상한 거지 준 게 아니죠. 맞죠? 준 게 아니지만 우리가 1기에 수익을 회사가 종업원이 안겨줬으니까 1기에 그 종업원이 수익 안겨준 거와 관련된 비용 잡으라는 거 미리.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1,000원 다 잡고요. 1기니까. 그죠? 그 다음에 1기니까 퇴직급여, 우리가 부채는 쌓아둔 부채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과 관련된 부채를 1기 말에 1,000원을 잡아야 돼요. 그 부채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충당이 사용하는 걸 충당한다라고 하거든요. 어디에 충당한다라는 게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퇴직금에 사용하기 위한 부채 이 뜻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1,000원을 잡아요. 이렇게 하면 수익비용 대응은 됐죠. 되시겠어요? 자, 그랬다가 이제 사례 연결입니다. 연결. 요거 1, 2, 3 연결. 자, 근데 이제 2기 중에 종업원 1명이 퇴사를 한 거예요. 나갔대요. 자, 나가가지고 퇴직금 4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대변에 현금을 못 하실 분은 없어요. 그죠? 근데 퇴직금 이때 나갔다고 비용하면 미리 비용, 퇴직을 예상해서 미리 비용한 거잖아요. 이건 진짜 퇴사해서 비용한 거 아니죠? 맞죠? 퇴직할 것으로 추정된 걸 미리 비용했잖아요. 맞죠? 미리 비용했으니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비용을 하면 400원은 비용을 2번 잡아버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던 우리가 1,000원 예상해서 쌓아놨잖아요. 요 1,000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우리가 상계한다라고 합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400원 상계해요. 만약에 얘가 400원 일단 여기 이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종업원 4명 남았죠? 4명. 자, 종업원 4명이 남았고요. 네. 그 4명이 또 열심히 일해서 우리 회사에 수익을 또 안겨줬죠. 2기에. 그죠? 그래서 다시 2기 말에 종업원 4명이 퇴사할 때 얼마 나갈까를 추정하래요. 아시죠? 그래서 추정해 봤더니 1,500원의 퇴직금이 나갈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있었죠? 그럼 부채가 이익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추정됐으니까 요거 부채가 1,500원이야지, 이기 말에. 그죠? 근데 이미 부채는 얼마 있어요, 여기. 1,000원에서, 그렇죠. 우리가 400원 까서 600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 잔액이 1,5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600원은 있죠? 있으니까 600원의 부채를 1,500원 만들려면 900원만 더 증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퇴직급여 충당, 이쪽은 대손충당하고 논리가 진짜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채를 900원 늘리면 되는 거죠. 900원 안 나와. 부채를 900원, 여기 보세요. 900원 늘리고. 되셔요?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를 비용 잡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비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아요, 논리가.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대손충당금 이거 우리가 추가적으로 모자란 금액을 보충해 주는 걸 설정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죠? 그죠? 그 대손충당금 설정이 무슨 결산이죠? 대손충당금 설정, 자동결산이잖아요. 보시면 요 퇴직급여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논리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도 자동결산입니다.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금액으로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퇴직을 할 때 지급될 수 있는 그 어떤 한 금액을 추계하는 거예요? 혹시 쉬는 시간에 혹시 질문 주셔도 될까요? 쉬는 시간에? 이해를 해야 넘어가는데 대답을 해주시니. 자, 아니 수업을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원래 질문 사전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대부분은 그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한 번도 다 되는 건데 질문을 일단 사전한다고 하면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된다는 의미로 사전이라면 무조건 응해야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질문을 안 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안 하게 원래 사교육에서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한테 굉장히 제가 방해가 된다는 의미죠? 선생님 그런 의미죠? 아닙니다. 아니, 지금 하지 말라니까 여기 이해를 할 때 지금 그 충당금의 금액으로 해서 저기서 빼는 게 약간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요. 이걸 이해 안 되는 상태로 넘어가면 뭐 계속 못하죠, 선생님. 안 그런가요? 어떤 거요?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추계액이라는 게 올해 1년에 해당되는 퇴직금액이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 1,500원이요? 이거는 부채잖아요. 부채면 올해 거예요, 누적이에요? 누적이죠, 당연히. 우리가 현금이 올해 100억이다라는 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누적이잖아요. 항상 비용하고 수익은 올해 거고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은 누적이에요, 누적. 그러니까 충당 부채는 누적인데 이 추계액도 누적인 거예요. 그렇죠. 누적이 추계액이 추정해서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한 부채다. 왕창 나갈 수 있는 돈. 네, 그렇죠. 총 부채예요. 총 부채예요. 총 부채예요. 서운하셔서 죄송해요. 그래요. 그러면 학교에서 느끼는 게 우리 학생들은 어리고 젊고 뭔가 이해력이 반짝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모른다는 거를 의미 있게 말을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만약에 방해가 된다. 수업의 흐름을 깬다. 아니, 깨는 건 아닌데. 굉장히 제가 자제를 해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당연히 수업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쭉 이해하는 흐름에서 이 부분이 막히는 게 어떤 학생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명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대손충당금하고 많이 유사해서 그래요. 대손충당금에서도 기말에 대손 총 추정하잖아요. 비슷한데? 단지 이게 추계액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추계액이라는 표현 때문에.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서 실제로 자, 우리가 퇴직급여 추계 있죠. 제가 아예 그냥 여기 적어놨어요. 추계가 뭐냐면 추정해서 계산한 거 우리가 추계라고 불러요. 추정해서 계산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도 장부에 따라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신고하는 추계 신고라고 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회사가 얼마의 퇴직금이 나갈까라고 추정을 한 거 우리가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회사가 종업원이 퇴사를 한다면 몇 년 동안에 지금 이 4명이 여러분들 1기 때도 근무했고 2기 때도 근무했잖아요. 그럼 총 부채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수익, 비용, 개념은 단기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 하지만 자산부채 자본은 누적 개념이에요. 현금이 100억이다라는 건 내가 올해에만 100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누적인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익이라는 건 올해 연도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되세요, 그러면? 이제? 네. 자, 그래서 이게 부채, 근데 부채는 누적이잖아요. 우리가 설정은 미리 비용하는, 우리가 미래에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하는 걸 회계에서는 설정한다라고 하거든요. 알죠? 그럼 설정은 단기 개념이니까 이미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시험에는 퇴직급여 추계액 이렇게 줘요. 실기하실 때. 좀 이따 같이 풀어볼 거예요. 아시죠? 넘어가도 돼요? 할게요. 화내지 마시고. 죄송해요. 예. 아니, 입장이 이해가 돼요. 제가. 여기 학생들이 너무 뭐죠? 리액션도 안 하고 저는 해주는데 그게 이제 순수를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다단계. 근데 질문도 한 번씩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혹시 길어질까봐 그랬죠. 네. 자. 그거는 저의 마인드 같아요. 아줌마 마인드. 아닙니다. 낮은다고 싫어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공부를 하려고 왔으니까. 그렇죠. 학원에 와서 묻는 저기로 와서 온 거지. 뭐 집에서 요즘 인강 얼마나 좋아. 선생님 유튜브 동영상 봤는데 그거 듣는 게 별건 낫죠. 근데 이제 질문하고 이러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요. 일단은 이거 좀